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계좌 공개 먼저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현재 겨우 양전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음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됐는데, 국내 계좌가 만약 음전하면 월 소득의 절반은 원화, 절반은 달러로 환전해서 반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내 계좌가 양전 상태라면 달러로 환전해서 직투계좌 평단가를 더 낮출 겁니다. 미국 직투계좌는 마이너스 26%이며 SSO가 마이너스 한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전 2021년 7월에 QLD와 SSO 똑같이 시작했고 오히려 QLD 웅줍을 더 많이 했는데, 확실히 이번 하락장에선 나스닥의 퍼포먼스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계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입니다. QLD는 잠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고 월요일에 121선 매수 타이밍과 만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SSO는 현재 121선 매수 타이밍 3일차 매수 완료했습니다. 5일차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역시 현재 QLD와 동일하게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왜 반도체에 투자해야 하며 반도체가 왜 미래의 쌀로 불리는지, 반도체에 대해 완벽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으니 모든 분들 꼭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진짜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장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화면을 보면 마지막에 떨군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올해 2023년이 시작된 후 나스닥은 무려 11%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은 6%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메타, 넷플릭스,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은 종목들은 최저점에서 벌써 50%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단기간 급등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죠. 거기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주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월 1일 FOMC가 열립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즉 단기간 너무 많이 오른 것과 다음 주 빅 이벤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양극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갑자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빅테크와 엔비디아가 초록초록한 모습이며, 인텔은 최악의 실적 부진으로 반도체 섹터를 끌어내리는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보였는데, 지난 거래일에는 쉐보론의 역대급 자사주 매입과 배당 성향 발표로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4분기 실적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의 약세로 이어졌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5%대입니다. 환율은 1235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1200원에서 125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환율이 올해 안에 1200원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망이 맞다면 우리는 환해지에 투자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 전망대로라면 환해지에 투자하다가 1200원 아래로 내려가고 환율이 안정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직투로 옮겨도 될 겁니다. 그러나 환율도 예측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우리 1400원대 환율 하락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35원까지 급락한 상황이죠. 잘 모를 땐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69입니다. 자,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이 바로 금요일 밤에 PCE 물가가 발표되었습니다. PCE 물가와 근원 PCE 물가 모두 예상치 그대로 부합되게 발표되었다는 겁니다. 즉 물가는 예상대로 둔화 중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 말씀드리는 게 뭐죠?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는 시장은 기정사실화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는 당연한 것이며, 만약 둔화가 잘 안되면 급락으로 연결될 수 있죠. 이런 상황에 시장이 주목한 건 PCE 물가가 아닙니다. 바로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개인 소득입니다. 우리도 이 두 개를 살펴봐야겠죠. 이번에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보다 0.2%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은 전월보다 0.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둘 다 전달보다 둔화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 10월부터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을 보고 판단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현재 소비자들은 매우 신중하다는 것, 그리고 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감소는 연착륙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는데 생각보다 소비는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개별 종목 테슬라의 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는 먼저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 발표, 그리고 최근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나타난 쇼스키즈 현상, 마지막으로 어제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일 연속 10%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달 전
테슬라에 대한 매스컴 여론 기억나시죠? 진짜 테슬라 유튜버분들 다 악플에 시달리고 영상 업로드도 못하시고 이제 테슬라는 끝났다. $100 밑으로 급락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지 않고 그냥 괜찮아 보여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과 한 달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작성되었던 글입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65%이며 손실금액 6천만 원인데 지금 손절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있는 테슬라네요. 지금 마이너스 65%인데 지금 내려가는 거 보면 두 자리도 금방 갈 것 같은데 지금 손절하기에는 너무 늦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나요? 제가 마이너스 40%때 손절할까 생각하다 반등 한번 주겠지 이러면서 현재 마이너스 25%를 더 두들겨 맞은 상태라 라는 내용의 게시글입니다. 부디 이분이 꾹 참고 안 파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만 이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99%의 대중들은 다 이렇습니다. 막상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만 막상 내 소중한 돈이 투입되어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불과 한 달 전 테슬라가 $100까지 떨어졌을 때 모든 테슬라 유튜버 분들이 영상 못 올리실 때 혹시나 패닉스라는 분들이 계실까봐 테슬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부디 패닉셀 하지 말라고 말이죠. 지금은 절대 팔 시기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나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 역대급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개미들이 역대급 순매도에 나서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테슬라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에 육박하고 매스컴에선 더 하락할 것이다. 테슬라 수요 박살났다. 일론 머스크는 더 매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역대급 기회라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매스컴은 비관론에서 낙관론으로 바뀌었고 중간에 매수할 타이밍도 주지 않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멤버십 단톡방에도 공유드린 내용이지만 모든 분들에게 꼭 중요한 내용이라 공유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매스컴 상황들, 인간 지표들, 주가의 선반영 움직임들 정말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중들은 통찰력을 떠나서 누가 봐도 이론적으로 진입해야 할 타이밍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감정이며 멘탈이고 심리인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걸 버텨내고 대중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부자이고 싶은데 남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행동해야 비정상적인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비관론 정말 역대급이었죠. 심지어 전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고 지수로 간접 투자 중인데도 와 테슬라 당분간 쉽지 않겠다,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항상 주식시장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괜히 피터 린치가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라는 명언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미친 비관론이 주가, 종목을 흔들었을 겁니다. 저걸 무시하고 버텨내야만 이번 테슬라 폭락을 버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버텨내기 위해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정말 강력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결국 뛰어난 기업,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자의 대가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모두 알려주고 있는데도 대중들이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줘도 극소수만 부자가 되는 세상인 겁니다. 마치 다이어트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야 살을 빼고 몸이 좋아지는지 누구나 정답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것. 주식도 부동산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자산을 최대한 오래 보유하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이론적으로 간단한가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게 최대한 오래 보유라는 겁니다. 내 인내심을 매일매일 테스트해야 하며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루함을 버티는 끈기까지 필요합니다. 자, 다음 주 미국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기대감입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향후 금리 전망입니다. 이게 보라색 선을 보면 불과 한 달 전 전망을 살펴봤을 때 급격한 금리 인하를 전망하지 않았는데 파란색 선, 현재 금리 인하 전망을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급격한 금리 인하 전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금리 인상 중단 재료가 나왔었죠? 이 금리 인상 중단 논의 재료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기대감입니다. 다음 주 FOMC 회의가 끝나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는데 매우 높은 확률로 파월은
이 기대감을 깨버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번 주 미친 급등에 대한 요인 중 하나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되었던 거라면 파월의 기대감 깨트리기로 인해 일정 부분 상승폭을 반납할 수도 있다 라는 불안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다음 주 빅테크의 실적 발표입니다. 과연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 수가 줄었을까요? 아마존과 애플은 잘 버티고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불안감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락하면 땡큐입니다. 어차피 좋아질 기업들입니다. 혹시나 이 기업들 중 메타가 무너져도 다른 어떠한 기업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될 겁니다. 결국 미국은 하락하면 땡큐입니다. 얼마 전 세계 최대 명품 소비자가 바로 한국인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아직 33살이라 많이 어려서 도움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6년 전까지만 해도 있던 가족 빚 2억을 다 갚고 현재 순자산 3억 4억 정도를 만들었는데 주식 얘기가 아니라 부자에 대한 마인드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는 건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다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명품 살 때 그 돈이 좋은 자산으로 향하면 향후 10년 뒤 복리 효과가 발생되면서 얼마나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지 많이들 이제 보셨을 겁니다. 제발 여러분 나중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월급의 절반은 무조건 모으시고 그 절반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타이밍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월급이 적고 지출이 꽤 있어서 나는 월 50만원 밖에 투자 못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소득을 높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소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소득 높이는 방법은 진짜 많습니다. 요즘은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만 잘해도 돈 벌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온라인이 생기면서 창업 비용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든 시작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대중들은 안 하니까 평범한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남들과 똑같이만 일하고 싶으면서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코로나 때 월 1,000만원 버는 본업이 코로나로 운영 정지가 계속되면서 불과 2년 전, 3년 전에 한 달에 100만원 벌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본업으로 100만원 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프리랜서 부업의 비중을 높였죠. 그리고 심지어 아침엔 식당 알바까지 하면서 월 소득 500만원을 넘겼고 그걸로 절약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자산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만 행동하시면 진짜 월 1,000만원은 쉽지 않겠지만 월 500만원까지는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어렵겠지만 월 500만원도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을 겁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올해는 추가 소득도 올리고 그 소득으로 자산을 매입해서 자산도 키우는 한 해가 됩시다. 제 진심이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모든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